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연구원 변진흥 원장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4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저와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모두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발음이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은 그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과 지속 가능한 평화 만들기 피스토크라는 대화의 창을 활짝 여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피스토크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스토크의 첫 테이프를 끊어주실 전문가 두 분을 이곳 코리아 연구원 유튜브 채널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서호혁 박사님과 전수미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피스토크 첫날이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 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진행에 관한 말씀을 조금 장황하게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피스토크 그 첫 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 인권 왜 뜨거운 감정인가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거론되는 북한 인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정말 북한 인권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화두를 경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라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통일연구원 연구원이신 서보혁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최근 대북전단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난 4월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 직접 초대받아서 참가하셨죠. 이때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아주 통렬하게 대변해 주셨던 화해평화연대의 대표 전수미 변호사를 함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서보혁 박사님, 서 박사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평화 인권 외교의 전문가이시죠. 통일부와 외교부의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계시고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북한연구학회 부회장도 맡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하셨습니까? 국내에서 정치학 박사를 2003년 2월에 취득을 했는데 북한을 전공했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면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운이 좋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그해 가을부터 있게 됐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계시면서 네. 그 분야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북한 인권을 담당하시는 그게 계기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은 한때 제가 알기로는 북한 인권 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경험도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4월 15일 사실 이날은 북한으로 보면 태양절이에요. 김일성 생일인데 이날 미 의회에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를 열고 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분들은 법정에서 변호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보통인데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하신 것이죠. 특별한 경우였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습니까? 제 친구 대학 때 제 친구의 죽음으로 이제 동남아 아이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만난 외국인 친구가 왜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인권에는 관심이 많은데 가까운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관심이 없냐. 그 전까지는 사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 친구의 그 말을 듣고 누구보다도 객관화해서 말할 수 있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많은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나는 지금 여기서 동남아 아이도 돕고 이제 아프리카 아이도 돕고 있는데 나는 왜 가까이 있는 북한 사람들,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돕지 않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뒤로부터 북한 인권 NGO에서 이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다가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 여성분들의 또 인권 문제를 알게 되어서 이제 이분들을 제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변호사 법 공부를 했고 변호사가 돼서 그때 이제 변호사가 되신 거군요. 네네. 더 자세한 말씀 이제 또 좀 우리가 풀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저희가 본격적으로 숙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 인권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서 또 호불호가 갈리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 체제의 특수성 뭐 이런 그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당한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또 이것을 풀어나갈 해법 모색이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왜 또 어떤 측면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서 박사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간단하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북한이 뭐 남북 사이에 분단되어 있는 일방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것도 다른 일방인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평화롭게 통일을 준비해야 될 소위 특수한 관계에 있지만은 또 북한이 우리 남한과 함께 유엔에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가입을 91년인가에 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는 북한은 하나의 주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문제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된 여러 노력들을 북한 인권 문제라 통칭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권위주의 체제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뭐 독재 체제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습에 의해서 정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의 대부분이 북한의 정치 체제의 또 최고 지도자, 뭐 이념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지금 유엔이나 안팎에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 교체, 북한 체제의 민주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있고 네. 그것이 일견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체제를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그런데 또 다른 시각이 있는 것 때문에 네. 예. 이 입장 차이만 그 자꾸 부각이 되고 또 얘기를 하면 할수록 대결 구도를 뜨겁게 만드는 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 NGO에 계셨었잖아요. 그럼 북한 우리 그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북한 인권 NGO에서는 그 두 가지 형태 중에서 보통 어떤 그 마인드로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때는 이제 2000년대 초반이기도 했고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은 90년대에 대부분 탈북을 해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남한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그런 소수의 1%도 안 되는 분들의 의견이 전체 34,000의 의견을 생각하신 게 아니고요. 그리고 탈북한 시기에 따라서도 교육을 받은 수준에 따라서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굉장히 생각하시는 게 많이 다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90년대 오신 분들은 확실히 좀 뭐 요독 수용소라든가 이렇게 정치병 수용소나 인권 유린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문제는 90년대에 지금부터 30년 전 인권 유린 상황을 지금 그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북한은 그렇게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악의 축, 나쁜 국가, 인간 백정 그렇게 욕을 하고 있던 한마디로 과거 30년 전의 시점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서 박사님, 사실 이제 박한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어차피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중심으로 해서 갔다가 북한 인권 문제를 보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그 평가 기준과 대상의 그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인권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그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서방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이제 북한 체제를 이제 전체주의로 봤을 때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해결책은 북한 정권 교체, 민주화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박한지 선생님 생각하고 조금 비슷한데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자기 정치 이념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또 북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절차에 의해서 인민들로부터의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해 오고 그것이 이제 북미 간의 그 적대 관계에 의해서 그 정당성이 뭐랄까요 재생산된다 그럴까 그 정당성이 다시 정당화되는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라든지 이것도 북한 인권 침해의 한 원인이 되고 그보다도 북한 체제 내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당연히 북한 체제 내부의 문제가 1차적이겠죠. 그걸 부정해 놓고 뭐 자연재해나 국제사회의 압박 이걸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얘기가 전도된 거죠. 지금 서 박사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에서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 일반 국민들은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보편적인 어떤 가치 기준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지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의 시각이 이제 그런 거에 기초하고 있으면서 국제사회의 그런 규범이나 접근을 결정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대로. 이번에 이제 청문회에 참석을 하시면서 이게 북한 인권 청문회였잖아요. 사실 대북 전단법에 대한 것이지만은 그 기본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있고 그거에 기초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청문회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정말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북한 인권의 개선을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것이었는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미국의 시각이 이런가 보다 하고 느끼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던 거는 미국이 아무래도 제가 일했던 이제 북한 인권 NGO도 그렇고 북한 인권 NGO에서 기본적으로 30년 동안 미국과의 계속 미국 의회나 미국 관계자들과 커넥션이 계속 네트워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현 정부의 어떤 입장, 대북 전단 관련 이제 남북관계 발전에 위한 법률 개정을 하는 뭐 이유나 그런 거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으셨고 그냥 이제 그 20-30년부터 커넥션이 있었던 그런 그 북한에서 오신 북향민, 탈북민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거의 다 진실로 생각을 하시고 소수의 이야기를 전부의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그걸 전제로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 혹시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끊지 않았냐? 정책 지원금이나 뭐 가족 집이나 그런 것들 끊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과연 남한 정부가 탈북민들에게 안전한 곳이냐? 그리고 지금 이 대북 전단으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정부가 이 대북 전단 금지법, 그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말고 다른 법의 형태로 사람들의 인권을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른 케이스는 없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지금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 탈북민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고 있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다. 네. 그리고 탈북민 인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린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그 한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안전한 세이프티한 그런 장소를 제공을 못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선 신뢰가 저는 없다고 미국과 한국 정부와의 신뢰가 없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청문회를 네 그렇게 했다는 걸 느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었고 저를 되게 안타깝게 보시더라고요. 마치 미얀마에서 인권 운동을 하는 인권 변호사처럼. 왜냐하면 제가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도와드리니까 아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준 너도 탄압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제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걸 보면서 아 미국에서 보는 시각의 렌즈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구나. 남한 정부에 대한 입장이나 아니면은 남한의 일반 사람들에 대한 입장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입장들이 굉장히 소수의 입장인데도 그걸 전부 그리고 진실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에서 네트워킹 오류라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좀 느꼈고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선정됐던 4명의 증인이 너무 네. 한쪽으로 공화당 쪽이고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됐다고 느껴서 이제 아마 맥거버먼시에서 마지막 증인으로 절 채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하여간 미국의 그러한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청문회에서 여러 측면에서 잘 파악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네요. 사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환자가 이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정전협정 727 이제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53년도였으니까 벌써 68년이 지난 그러한 상태인데 68년 동안은 사실은 전쟁이 없는 그러니까 휴전 상태, 정전 상태가 이만큼 오래 지속된 경우는 아마 없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소극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적극적인 어떤 평화를 실현하는 쪽으로 가도록 우리 그 사회와 정부가 노력하는 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북한 인권과 같은 이러한 뜨거운 감자가 냉정한 이성을 찾으면서 오히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순환적인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좀 결론적으로 두 분께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데 이렇게 정말 그 북한 인권 문제와 같은 뜨거운 감자가 더 이상 이렇게 그 우리 사회를 반평화적인 상황으로 끌고 가지 않아야만 될 그러한 건데 북한 인권 문제를 보는 시각이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시각을 좀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그냥 간단하게라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 박사님 먼저 해주실까요? 국내에서는 2018년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네. 이어서 판문점 4.27 남북 정상 공동선언 네. 이후로 해서 2018년이 평화 프로세스의 문을 연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감격이 남아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이후 일단 상황이 지금 답보되어 있습니다. 그때 판문점, 평양 그리고 북미 사이에 한국 전쟁 이후에 최초로 싱가포르 공동 정상회담과 공동 선언이 있었죠. 네. 거기에 담긴 내용을 조금 추상화시켜서 보면은 일단 그 한국 전쟁과 그 이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평화 협정 지금 우리는 정전 협정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게 평화 협정의 기본이죠.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그 적대 관계에 있던 분쟁 당사자들이 우호 협력 관계로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쟁 과정 속에서 발생한 참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이런 문제들을 관계 정상화와 평화 구축의 방향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전쟁 상태에 있었으니까 경제가 얼마만큼 피폐해졌겠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발전, 인간 발전에서 인간의 존엄이 사회적으로 진작될 수 있는 그런 발전, 개발 정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 국제적인 기준 또는 하나의 그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조치들이 이 평화협정의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있어서는 지금 그 정전 상태가 완전히 그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완전히 청산이 안 돼 있다.
사실 이제 뭐 대선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도 뜨거워지게 되는데 오히려 그 와중에서 초당적으로 풀어야 할 그 이슈를 이렇게 평화 이슈로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결론 삼아서 말씀해 주시죠.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후보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 인권 문제를 하던 뭐 탈북민 인권 문제를 하던 평화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모든 것들이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북한이 정말 무너지기 원하는 인텐션인 건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인권, 그러니까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건지 그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실질적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다면 이게 그냥 북한에 대해서 체제 비난을 하거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게 북한이 그걸 듣고 우리가 이렇게 남조선이 우리를 비난하니까 빨리 인권을 개선해야지라고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지, 아니면 70년 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남한대에서 그렇게 뭐라고 비난을 했을 때 역시 그 인권이란 개념은 남조선 당국과 미 제국주의 원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한 단어구나라고 여전히 교육을 시킬지, 실질적인 실효성의 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하셔서 그 대선 주자들이 좀 북한 인권에 대한 이슈를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인권 전반으로, 지금 청년 이슈나 뭐 부동산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공통 기본점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귀함, 탈북민 인권도 북한 인권도 청년 인권도 모두 다 포함한 게 다, 저는 그런 모든 문제가 인간을 가장 귀하게 보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굳이 이제 국가 안보적 반대 개념으로 한다면 북한 이슈는 저희가 인간 안보적 차원에서 북한 인권을 바라보고 인간 안보적 차원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인권을 바라봐서 한반도 전체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한반도 전체의 남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 우리 한반도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인간 안보를 기본으로 한 정책적인 그런 아젠다를 수립하셨으면 좋겠고, 북한 인권 문제도 앞으로 그렇게 좀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우리가 왜 뜨거운 감자인가 했지만 그 뜨거운 그 이유는 평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그 열정이 그냥 겉으로 뜨거운 것이 아니라 아주 냉정한 이성을 통해서 정말 남과 북 한반도 전체의 미래를 향한 그러한 평화 만들기, 지속 가능한 평화 만들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지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 특히 종전선언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을 쌓인 그 서명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인권 문제 전문가이신 서보역 박사님과 탈북민, 뭐 우리 전 변호사님은 북한민이라는 용어도 쓰시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북한민들을 도우시면서 현장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고민해 오셨던 전수미 변호사, 이 두 분을 모시고 북한 인권 왜 뜨거운 감자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시간을 훌륭하게 장식해 주신 서보역 박사님과 전수미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